안녕하세요. 김쌤과 옷 만들기의 김쌤입니다. 오늘은 플란넬 원단이고요. 약간 톡톡합니다. 그리고 표면에 기모가 조금 있는 거고요. 체크 셔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110cm 일반 폭이고요. 체크인데 보시면 체크가 위아래와 좌우가 있어요. 체크 모양에 따라서 좌우가 대칭이거나 위아래가 대칭인 것도 있고요. 이 원단은 좌우도 다르고 위아래도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만 정해서 위와 아래를 확실하게 패턴을 올려주셔야 돼요. 원단을 아낀다고 하나는 이렇게 올리고 하나는 이렇게 올리고 할 수 없습니다. 다 같은 방향으로 올려주셔야 되고요. 지난번 영상에 셔츠 패턴부터 소매 그리고 넥밴드 칼라 뜨는 영상을 올렸는데 몸판은 패턴을 뜨지 않고요. 소매도 패턴 없이 할 거고, 그렇지만 이 셔츠를 만들기 전에 셔츠 원형 패턴 영상은 꼭 보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몸판하고 소매는 그냥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면티를 대고 벗길 거고요. 넥밴드하고 칼라 부분은 면티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 셔츠 목둘레를 직접 재서 패턴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일 간단하니까요. 필요한 준비물은 요거는 지금 110cm 폭이고요. 기본적으로 긴팔 셔츠를 하기 위해서는 두마가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체크 원단이고 체크가 크지는 않지만 위아래와 좌우가 있기 때문에 두마 반 정도 준비를 해주시면 체크를 맞춰가면서 패턴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턴을 벗겨줄 면티 있어야 되고, 셔츠이기 때문에 칼라하고 넥밴드 커프스 부분에 접착 심지 들어갑니다. 접착 심지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거는 단추 달아줄 거라서 11mm 단추 준비해 주시고요. 그 외에 직각자, 방한자, 그리고 소매 옆선 그리려면 곡자 필요합니다. 재단 가위, 핀쿠션, 초크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란넬 원단이 기모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송보송하고 부드럽다 싶은 게 겉이고요. 안쪽에서 패턴을 그려야 되는데 체크 원단이고요. 요거는 이제 매만지기에 따라서 체크 모양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대강 필요한 분량만큼 체크를 맞춰서 접어주고 재단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체크 원단에서 내가 중심을 어디를 쓸 거냐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요 흰색 부분을 가운데로 쓸 것인지 아니면 요 초록색 부분을 가운데로 쓸 것인지, 또는 흰색과 초록색의 요 중간선을 가운데로 쓸 것인지 등등을 고려를 해 주셔야 돼요. 원단이 길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잘랐고요. 그리고 가장자리에 셀비지 부분도 잘라줬습니다. 셀비지 부분이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체크가 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양쪽 다 셀비지는 잘라내고 체크 앞뒤로 맞는 거 확인해서 이렇게 핀 작업 해놨습니다. 이제 저는 뒤중심을 요 초록색의 가운데 선이 되도록 했고요. 체크를 맞출 때 중요한 곳이 요쪽 부분이거든요. 진동이 끝나는 부분이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 선에 맞춰서 요 진동둘레가 끝나게 할 거고요. 골선에 맞춰서 올려주시고, 요쪽 품은 25cm 정도 되게 연장해 주시고요. 진동둘레 맞춰서 벗겨주시고, 뒷목점에서 등 길이 39cm 정도 되는 이쪽 선에, 여기가 허리선인데요. 저는 여기 허리선에서 2cm 정도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셔츠지만 허리 라인 살짝 넣어서 전체 길이는 65cm 정도 되게 이쪽 길이까지 해줄 거고요. 밑단은 1cm씩 접어 박을 거라서 시접 2cm 정도 있어야 되고요. 뒷판이지만 뒷판도 밑단이 직선인 것보다는 살짝 곡선인 게 이쁘기 때문에 밑단에 이렇게 붙여짐을 줄 거라서, 옆선 시접은 두 겹같이 오버록을 칠 거라서 1cm 주시고요. 소매 시접도 1cm, 어깨도 1cm고요. 목둘레는 넥밴드가 달리기 때문에 요 목둘레에서 시접 1cm 주고 잘라주세요. 요렇게 허리 라인이 살짝 들어간 반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요걸 두고 앞판을 그려주시는데 이거를 이렇게 돌리시면 안 돼요. 요거 그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셀베이지 부분 잘라내고 원단을 정확하게 반을 접은 게 아니라서 보시면 지금 뒷판 올리고 나서 요쪽 부분이 조금 적게 남았거든요. 지금 1.5가 남았기 때문에 여민분을 1cm 나가고요. 시접 0.5cm에서 요거 그대로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단 같은 경우에는 겉과 안이 구분이 가는 원단이기 때문에 앞단 같은 경우에는 재물 앞단으로 못하고요. 덧단을 따로 재단을 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 원단 그냥 빠듯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체크 일단 맞추셨으면 그 선에 맞춰서 잘라주시면 돼요. 앞판이 재단이 됐으면 앞판 목둘레 파주고요. 옆선에서 9cm 파주세요. 그리고 진동둘레 3분의 1 지점에서 또 파줍니다. 앞뒤 몸판이 완성이 됐고요. 소매를 벗겨주는데 소매도 요 방향 잘 맞추셔야 되고 요 끝나는 부분, 요 진동둘레가 끝나는 부분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요 소매는 소매산이 14cm입니다. 요쪽 파란 선 바로 위에 끝나야 되는데 거기에서 소매산 14cm 하면 여기 시접이 나오거든요. 이쪽 선에 진동둘레를 맞출 거고요. 소매 중심은 이 소매통은 대강 한 40cm 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흰색의 가운데로 소매 중심으로 할 거고요. 여기서는 좌우가 대칭이 될 수가 없고요. 뭐를 맞출 거냐면 소매 중심이 흰색이 오게 한다는 거랑 이 가로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소매 대시고 이쪽 선 끝에 진동둘레가 끝이 오도록 이렇게 맞춰주시고 요 뒤를 벗겨주세요. 벗기는 거는 뒷판 쪽을 벗겨줍니다. 이쪽이 뒷소매가 돼야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끝나는 데서 1cm 연장해 주시고요. 반대편도 똑같이 이렇게 맞춰주신 다음에 벗기는 거는 요 뒤쪽에 앞판 소매 쪽을 벗겨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cm 연장을 해주세요. 소매통을 보시면 지금 38cm거든요. 전체 길이는 54cm 정도 되게 할 건데 블라우징 생각해서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소매가 너무 이 상태로 수직으로 그대로 내려오게 되면 소매통이 넓기 때문에 손목둘레 16cm에다가 여유분 6cm에서 22cm가 되고요. 턱 3cm씩 2개 6cm 더 해주게 되면 28cm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38cm니까 양쪽에서 5cm씩 안으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옆선 시접 1cm 주시고요. 두 겹같이 오버롤 칠 겁니다. 소매산도 다 1cm 주시면 돼요. 이렇게 생긴 기본 소매가 나오고요. 이거를 대칭되게 나와야 돼서 겉이 나오게 놓고 이렇게 얹어주세요. 그리고 맞출 수 있는 거는 여기 흰색 부분이 가운데 오게 한다는 거랑 가로선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세로 이 중심선 하나 맞추고 나머지는 다 가로선 맞춰주세요. 이쪽이 앞판이기 때문에 반대편에도 이쪽을 앞판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 소매 2장도 재단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2분의 뒷목둘레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2분의 앞목둘레입니다. 지금 이 셔츠는 뒷목둘레가 9cm고 여기는 13.5를 나갔고요. 여민분 1cm만 줬기 때문에 1cm 나갔고요. 여기 폭은 2.5가 되고 여기도 2.5 그대로 하세요. 그렇지만 앞에 와서는 2cm로 줄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해서 요렇게 될 수 있게 여기 아래를 직선으로 그려주겠습니다. 제가 그때 알려드린 거는 아래를 들어 올려서 곡선되게 하고 칼라도 곡선되게 내려왔었는데 그거는 좀 여성스러운 느낌의 블라우스에 붙는 칼라 느낌이고요. 요거는 캐주얼한 셔츠라서 아래를 직선으로 해줘야 좀 캐주얼한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는 1.5cm 떨어지고 여기는 5cm 갑니다. 여기 앞 중심선까지 칼라선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요 칼라 부분 이렇게 연장을 하시는데 이쪽으로 1.5cm 정도가 나와서
이렇게 해주실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여기서부터 이 곡선으로 내려오는 길이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길이를 한 번만 재겠습니다. 여기가 13.5고요. 여기서 곡선으로 내려오는 길이가 13.5는 이쪽 선이에요. 여기 앞중심에서 살짝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는 1.5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이거는 아주 캐주얼한 컬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넥밴드, 여기가 컬러가 되고요. 식서 방향은 자, 원래는 이렇게인데 앙칼라는 바이어스 결로 할 거고요. 넥밴드는 둘 다 이 방향으로 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컬러랑은 그게 여성스러운 컬러였다면 요거는 되게 남성스러운 컬러 모양, 와이셔츠나 아니면 캐주얼한 셔츠에 들어가는 컬러 모양이고요. 특이한 거는 아래가 그냥 직선으로 넥밴드를 직선으로 해서 그려줬다는 거. 그리고 컬러도 이 외곽선이 직선이고요. 여기만 1.5cm 떨어져서 살짝 내려와서 요런 컬러 형태가 됩니다. 여기도 1.5cm 같고요. 여기 폭은 5cm, 여기까지도 5cm인데 여기서부터는 곡선으로 내려오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여기서부터 곡선으로 내려오는 길이랑은 한 0.5cm 살짝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넥밴드 요 부분을 되게 거의 사각형에 가깝게 그려주셔야지 단추가 있을 공간이 생깁니다. 요 부분을 그리실 때 너무 휙 하고 하지 마시고 통통하게 그려주세요. 그래야 요쪽 부분에 이렇게 단추가 들어가야 돼서 요 단추가 있을 공간이 생깁니다. 넥밴드하고 컬러가 패턴이 그려졌고요. 그러고 나면 이쪽 뒷부분이야 똑같겠지만 길이가 같은지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뒤집어서 연목점 맞추시고요. 이렇게 넥밴드 돌려봐서 컬러 끝이랑 넥밴드 끝이랑 딱 같은지 확인을 하시고요. 두 개 길이가 같으면 이제는 넥밴드가 맞는지 확인 한번 하십니다. 뒤 목볼레고요. 이렇게 했을 때 길이가 같은지 확인하시고, 앞판 같은 경우에도 시접 빼고 이렇게 길이가 여기 0.5 남고 같은지 확인을 하시고요. 길이가 같다는 걸 확인을 했으면 이제 재단을 할 건데, 넥밴드하고 컬러는 둘 다 식서 방향입니다. 뒤중심 여기가 이렇게 딱 같이 맞아야 예쁘거든요. 그래서 여기 초록색 부분의 반이 뒤중심이었듯이 여기도 그걸 같이 맞출 거고요. 이제 남은 건 소매 끝에 커프스랑 컬러 2개, 넥밴드 2개, 그리고 앞에 앞 덧단인데요. 지금 소매 재단하고 나무 원단에서는 식서 방향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쓸 수 있는 거는 커프스만 쓸 수가 있습니다. 커프스가 아까 기본 손목둘레 16에 여유분 6cm에서 22cm고요. 양쪽 시접이랑 했을 때 대강 25cm가 되도록 재단을 할 거고요. 커프스는 식서 방향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두 개를 비슷하게 맞추자면 여기 흰색 끝나는 부분이랑 똑같이 잘라주세요. 여기도 길이 똑같이 해서, 자, 지금은 그냥 체크 맞춘다고 약간 넉넉하게 잘랐습니다. 여기가 이제 커프스가 될 부분이고요. 재단이 됐고, 이제 앞 덧단을 재단을 할 건데요. 앞 덧단의 길이는 지금 앞판의 요 길이만큼 돼야 되고요. 요 가로 체크 무늬가 또 맞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뒤중심을 요 초록색 했듯이 앞 덧단에도 요 초록색이 들어가야 흰색 단추가 올렸을 때 표시가 잘 나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요쪽을 쓸 거고요. 여기 폭이 2cm라서 여길 기준으로 양쪽으로 1cm씩 해서 재단을 해줄 거고요. 보시면 요쪽이랑 이렇게 체크가 맞아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요쪽 선이 되도록 발라주시면 돼요. 이 아래쪽 맞추시고 위쪽도 이렇게 해주시면은 나중에 이게 앞 덧단이 이렇게 올 수 있게 될 거고요. 반대편도 똑같이 이거 길이 그대로 하나 더 맞춰주세요. 앞 덧단도 두 장을
재단을 했으면 겉 넥밴드와 안 넥밴드에서 넥밴드 2장을 재단을 할 거고요. 뒤중심이 여기이기 때문에 그 뒤중심에 같이 맞춰서 재단을 해줍니다. 위아래 방향성 잘 생각하시고요. 뒤중심을 여기를 써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고요. 여기 약간 버리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고요. 중심선을 그려주신 다음에 넥밴드도 어떤 모양을 할 건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 넥밴드 폭이 2.5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쪽보다는 요 선에 맞춰서 넥밴드를 재단을 하면 더 이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아래쪽이 어차피 직선이기 때문에요. 요 선에 맞춰서 재단을 해줄 거고요. 일단은 약간 여유있게 재단을 한 다음에 접착 심지 붙이고 나서 다시 또 선대로 그려줄 거고요. 아래쪽에 시접 1cm 주시고 부분에도 시접 1cm 이렇게 생긴 넥밴드 요 앞부분에 곡선 내려가는 건 나중에 심지 작업하고 나서 한 번에 할 거고요. 그거랑 똑같이 되게 하나 더 재단을 해주세요. 넥밴드 이렇게 2장 재단이 됐고요. 칼라는 겉칼라는 식서 방향으로 재단을 하시고 안칼라는 바이어스 결로 재단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소매 트임 부분에 바이어스 트임을 할 거라서 바이어스 재단은 필요하고요. 일단 칼라 모양을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칼라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뒤중심이 될 수 있게 중심은 같이 맞출 거고요. 칼라 같은 경우에는 방향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칼라는 이 상태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얘가 접혀 내려가거든요. 접혀 내려갔을 때 방향이 같은 걸 생각하시면 칼라는 이렇게 해서 떠주셔야 돼요. 칼라 가장자리가 직선이기 때문에 가장자리를 흰색이 오게 할 것인지 아니면 요 파란색 선이 보이게 할 것인지 정하시는데 저는 여기 파란 선이 보이게 할 거고요. 원단을 좀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예쁜 모양이 되도록 하는 게 왜냐면 칼라가 얼굴에 제일 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칼라 일단 시접 1cm 주고 잘라주시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잘라주셨으면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3면의 시접을 1cm씩 주고 잘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칼라가 나옵니다. 칼라 외곽선은 이 방향 이렇게 파란 선이 보이게 할 거고요. 남은 원단에서 바이어스 결로 접어서 칼라가 한 장 더 나와야 됩니다. 바이어스 결로 접어주시고요. 칼라가 나올 수 있을 만큼 접어주시고요. 이 접은 선에 직각이 되도록 선을 반드시 그려주시고 그 선에 여기를 맞춰주세요. 이쪽 부분이 여기 골선이 되게 맞추실 수도 있는데 여기가 원체 짧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여기서 이렇게나 이런 식으로 방향이 틀어지게 되면 칼라 모양이 이상하기 때문에 직각으로 선을 꼭 그려주시고 그 직각선에 여기 2분의 뒷목둘레 부분을 맞춰주시고요.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생긴 바이어스 칼라도 하나 재단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식서 방향이랑 바이어스랑 칼라 2개가 되고요. 여기 남는 원단에서 이제 소매에 바이어스 트임 들어갈 거 바이어스 재단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쪽 칼라 위쪽 부분이 직선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 그냥 잘라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바이어스 트임을 7cm를 줄 건데요. 바이어스 트임이 너무 짧으면 커프스 접어서 올릴 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7cm 줄 거고 7cm를 주지만 실제적으로는 한 6cm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봉제 때문에 그렇고요. 시접 밑에 1cm 생각하시면 전체 길이는 8cm가 될 거고 바이어스 트임을 한 바퀴를 이렇게 돌려줄 거라서 대강 16cm 정도 되게 재단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바이어스 트임은 아웃 바이어스 싸듯이 싸야 되기 때문에 처음 하실 때 시접이 너무 작아도 봉제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 원단이 두껍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웃 바이어스는 4cm 폭 정도 되게 할 거고요. 이렇게 생긴 바이어스 트임까지 재단을 끝을 냈습니다. 이제 전체 재단 한번 살펴보면요. 앞판이고요. 앞판에 들어가는 거는 앞 덧단 이렇게 2장 재단이 되어 있습니다. 뒤 몸판이고요. 소매 2장이고요. 소매에는 필요한 게 소매의 뒤쪽 부분에 바이어스 트임 이렇게 2장 들어갈 거고 여기 아래쪽에는 커프스 들어갈 건데 이렇게 커프스는 식서 방향이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칼라 부분인데 겉칼라는 식서 방향이고 안칼라는 바이어스 방향이면서 넥밴드는 똑같이 식서 방향 되게 2장 떠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셔츠의 재단이 끝이 났습니다.